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 동구을 강대식입니다. 장관 수고 많습니다. 사실관계에서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 이게 의혹이 확산되고 이러면 결국 그게 나중에는 확신으로 이렇게 변하는 사례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나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은 현재까지 드러나오는 상황 속에서의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차제에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좀 해소시키시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장관님 혹시 피격된 A 씨의 아들 편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서 깊은 그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딸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아들도 있고 치매 노모도 계시고 부인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장관님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쓸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좀 전에 동료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월북이나 표준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때 보고받기로는 구명조끼 착용, 슬리퍼, 소형 부유물, 평소에 채무 고통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월북 의사가 있었다 가는 것을 시사했고 상반된 이야기는 뭔가 하면 구명조끼가 29개 그대로 배치되어 있었다. 슬리퍼는 선 내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 A씨는 평소에 운동화를 많이 착용했다. 또 월북했다면 공무원장이라든지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미지참했다. 이런 의혹들이 또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밝히지 못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이야기만 듣고 그 한 가지만이라고 생각해서 월북이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거는 그 아마 이제 해경에 저희가 수사 요청을 이제 뭐 곤란한 답변 같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북한 통지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암흑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저번에 제가 이런 현안 질의 때도 내가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 자신들의 경계 근무 실패의 문제 내지는 또 A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월북 의사를 밝힐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단 문제는 월북 의사가 있었던 단순 표류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또 만약에 월북이면 군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어느 책임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해경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수사 결과라는 게 있고 그 중에 좀 군이 갖고 있는 첩보를 종합해주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전 국방부 장관께서도 수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또 발표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럼 군 발표하고 북한 통지문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총격살이 해가지고 시신을 기름에 태웠다. 그런데 북한 통지문에서는 총격 후 혈흔만 확인했다. 부유물 현장에서 소각했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그 북한에서 이제 나온 통지문하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첩보하고 차이점을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이제 저희들 정보기관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제 그 아니, 다른 뭐 장관님 생각은 조사기관까지 어떻습니까? 예, 예. 조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의의 지시에 의해서 총격을 했다. 그런데 북한 통지문에서는 단속등 정장 결심하에 사격을 했다. 이 부분은 아,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첩보하고 북한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재 그 지난번에 잠깐 보고 드렸던 그것이 저희는 현재까지는 정황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또 우리는 A 씨를 월북자로 판단하고 저는 불법 침입자로 사살을 했다. 이 부분 때도 우리가 의혹이 굉장히 있는 그런 일입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통지문을 누가 생각해도 허위로 작성했다. 그 사과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왜 보면 대한민국을 아주 조롱하고 국민을 모독한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해볼 것인데 북한의 행위가 그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고 또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1분만. 최소한 모든 일들이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말 못할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최소한 무사히 송환해 달라는 어떤 조치가 빨리 안 취해진 데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 막기 위해서 총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바 있는데 그 지난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코로나 이런 정책을 써가 피격할 수 있다고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저희들이 정보 및 첩보를 종합할 때 실시간에 이렇게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나중에 좀 사후에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체크되고 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